시간의 흐름 속에서 2부. 아침 식사 후 승우 씨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2년 전 아내와 함께 갔던 주말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화창한 봄날, 두 사람은 설레는 마음으로 모종과 씨앗을 들고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는 농작물을 키우는 일에 유난히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작은 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하곤 했습니다. 주말 농장은 두 사람에게 단순한 밭이 아니라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승우 씨는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내가 농장에서 사용했던 작은 삽과 물뿌리개, 그리고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아내가 꼼꼼하게 적어둔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었는지, 언제 물을 주었는지, 어떤 모종이 잘 자라고 있는지 등이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첩 곳곳에는 아내가 그린 듯한 귀여운 작물 그림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적어둔 씨앗과 모종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승우 씨의 마음은 다시금 먹먹해졌습니다.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아내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매개체였습니다. 이제는 아내 없이 혼자서 이 주말 농장을 가꾸어야 한다는 사실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넓은 밭에 혼자 서 있을 자신의 모습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승우 씨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덮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정성껏 가꾸었던 곳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아내가 좋아했던 그 공간을 계속해서 가꾸는 것이 아내에 대한 예의이자 그가 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의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다시 주말 농장에 찾아가 아내가 남긴 흔적들을 따라 걸으며 그곳이 여전히 아내의 사랑과 온기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승우 씨는 아내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틀었습니다.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은 집안에 아내의 온기가 다시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들으며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결혼 후 함께했던 소소한 일상, 여행지에서의 추억, 서로에게 기대어 힘든 시간을 버텨냈던 기억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문득 아내가 갑자기 했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 당신이랑 다시 만나는 것. 그건 당연하고, 뭐 새로운 거 해보고 싶은 거 없냐고요. 당신이랑 뭐 가본 곳들 다 가보고 싶소. 아내 좋아요. 꼭 같이 가봐요. 그때는 그저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약속했던 것처럼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가야 한다는 다짐이 마음속에서 다시 한번 샘솟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언제나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남긴 주말 농장 수첩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내의 손때 묻은 수첩은 그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승우 씨의 사연, 오늘은 이야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고요. 네. 아내를 떠나보낸 지 이제 1년이 된 시점, 그리고 또 2년 전 아내와의 추억, 이 두 시간대를 오가면서 상실 이후의 슬픔과 기억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슬픔 속에서 기억이라는 게 우리를 때로는 붙잡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양면성을 좀 섬세하게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아내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된 승우 씨의 시간부터 보죠. 슬픔의 강도랄까, 그 날카로움은 조금 무뎌졌지만 여전히 그리움은 깊은 상태죠. 일상이 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그 슬픔의 시기에 주변 사람들이에요. 신혼 시절 이웃이었던 한나 씨나 직장 동료 김민수, 이경화 씨 같은 분들. 아, 네네. 고인을 함께 기억해주고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생각보다 큰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맞아요. 함께 기억한다는 행위가 고립감을 줄여주고 그 슬픔을 다루는데 중요한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들이잖아요. 그게 과거의 어떤 강렬한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는 모습도 나오고요. 아, 그 인스턴트 죽 장면 말씀이시죠? 네. 유통기한이 조금 지난 인스턴트 죽인데 이게 아내가 입원했을 때 간병하면서 먹었던 바로 그 죽이더라고요. 아, 그 죽 한 숟가락에 뭐랄까? 아내를 더 잘 챙겨주지 못했다는 아쉬움, 더 같이 있고 싶었던 마음, 이런 게 다 녹아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슬픔 속에서는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이요. 승우 씨가 창밖을 보면서 세상은 바쁘게 돌아가는데 나만 여기에 이렇게 멈춰있나 하는 그런 감정이요. 네네. 이게 상실이라는 경험이 한 사람의 시간 감각까지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 같아요. 집안에도 그렇죠. 아내 손길이 묻은 물건들, 같이 앉던 소파나 아내가 아끼던 화분, 또 휴대폰 속 사진들, 흔적이 정말 곳곳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승호 씨가 사진 속 아내에게 말을 걸잖아요. 잘 지내고 있소? 나는 여전히 당신이 많이 보고 싶소? 이렇게요. 그 사진에 대고 말을 거는 행동이요. 겉으로 보면 그냥 슬픔의 표현 같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관계를 그냥 놓아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상실 이후에도 그 관계를 어떻게든 뭐랄까 능동적으로 이어가려는, 재정의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애도라는 게 단순히 슬픔을 견디는 걸 넘어서는 거죠. 고인과의 연결을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군요.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 속에서 관계를 재구성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현재 슬픔 속에서 기억과 흔적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 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서 2년 전으로 가볼까요? 아내와 함께 가꿨다는 주말 농장 이야기요. 여기가 또 흥미롭더라고요. 아, 주말 농장이요? 네, 이런 공유된 공간이나 활동이라는 게 관계에서는 정말 특별한 의미를 갖죠. 그렇죠.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뭐랄까 함께 보낸 시간, 같이 나눈 감정, 같이 가꾼 작물들 이런 기억들이 켜켜이 쌓인 하나의 기억 저장소 같은 곳이 되는 거죠. 기억 저장소. 와닿는 표현이네요. 거실 상자에서 아내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는데 거기 농사 기록이랑 아기자기한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내의 손길, 정성이 그대로 느껴지는 물건이죠. 이걸 보면서 승우 씨가 혼자서라도 이 농장을 계속 가꾸는 게 어쩌면 아내에 대한 예의, 또 사랑의 표현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넓게 보면요. 농장을 계속 가꾸려는 마음은 단순히 고인을 기리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아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치나 그 삶의 방식을 이제 자신의 삶 속에서 이어가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내가 남긴 어떤 의미의 지도를 따라 걷는 행위랄까요? 아, 지도를 따라 걷는다. 네. 그걸 통해서 상실의 빈자리 속에서도 어떤 연결감을 느끼고 어쩌면 그게 또 새로운 삶의 목적 같은 걸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결국 인스턴트 죽이나 빛바랜 사진, 또 이 주말 농장 수첩 같은 구체적인 사물들이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기억의 풍경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든 시기에 어떤 작은 물건이나 기억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했던 경험 말이에요. 승우 씨 이야기를 보면 슬픔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해결해주는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기억을 이렇게 소중하게 안고 살아가면서 천천히 삶을 다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이게 어쩌면 애도의 본질에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기억과 화해하고 그걸 통해 또 성장하는 거죠. 네. 정리해보면 슬픔을 통과하는 여정은 추억으로 가득한 세계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그 과정에서 기억 속 사람과의 연결, 또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위안을 찾고, 때로는 과거를 기리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미래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 뭐 이런 거겠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승우 씨 이야기처럼 왜 일상의 평범했던 물건이나 장소가 상실을 겪고 나면 때로는 거의 성스럽다고 느껴질 만큼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아주 강렬한 기억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물건이나 장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그것들이 여전히 힘을 갖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